일단 뭐 미의 기준 이런 것들이 뭐 사람들이 예쁘다고 해주는 것도 되게 중요하죠. 저도 누군가가 예쁘다고 해주면 그게 그렇게 좋았어요. 네. 근데 저는 제가 예쁘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보고 잘하질 않았어요. 근데 남이 예쁘다는 말에 의존을 하니까 되게 불행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나는 그냥 아무 그런 아름다움이나 그런 걸로는 가치가 없는 사람으로 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나를 예쁘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예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처음에 미국에 데뷔를 했던 게 25살 때 이제 미국의 최초이자 이제 최대 플러스 사이즈 패션 위크인 풀피겨 패션 위크라고 있어요. 거기에 가겠다고 마음을 먹고 서류를 보내서 그 비디오랑 해가지고 보냈을 때 제가 그게 완전히 캐스팅된 상태가 아니라 오디션을 보러 오라고 컨펌을 받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 갔죠. 그 가기 전에 뭐 페이는 있는지 뭐 숙소나 교통편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질문을 했더니 그런 거 전혀 지급이 되지 않는다. 네, 그러니까 네가 오려면 와라. 그러나 그건 네가 선택할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메일을 받고서 제가 생각한 게 가만히 있어도 어차피 시간은 가고 거길 가도 가는 것과 기왕이면 가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거길 간 거죠. 그래서 오디션장에 나타났더니 그 메일을 보냈던 담당자가 너 오지 말라 그랬는데 왜 왔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 왔지 않느냐라고 해서 정말 긴장을 많이 하고 이제 워킹을 했죠. 좀 일찍 도착해서 4번째 오디션을 들어갔는데 워킹을 보고서 이제 되게 떨리게 이제 이렇게 서 있었는데 심사위원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 정말 잘 걷는구나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오디션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그냥 그때까지 그 미국에 오기까지 그리고 그 워킹을 하기까지의 그 여정이 그냥 그 한마디로 다 보상받는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미국에 가면 사실 플러스 사이즈 모델인 줄 몰라요. 네, 가면 저는 제 친구들의 절반밖에 안 되거든요. 친구들이 저를 보면 굉장히 귀여운 인형 다루듯이 이렇게 해요. 그래서 한 번은 이제 저희가 그 쇼가 완전히 끝나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그 애프터 파티를 호텔 바에서 이제 술 마시고 이제 춤추면서 다 막 놀고 있는데 어떤 남자가 저한테 와가지고 그 이름을 물어보더라고요. 뭐 뭘 하는 사람이냐 뭐 이렇게 물어보는데 저보고 에이전시 활동은 어때? 그러니까 에이전트 활동은 어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지? 라고 물어봤더니 너 에이전트 아니냐? 저 모델들의 에이전트 아니냐고 매니저인 줄 알았다고. 그러니까 제가 모델인 줄 모르고 그래서 나는 플러스 사이즈 모델이다. 그랬더니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런 일도 있었고. 일단 아름다움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너무 편협한 시각들을 가지고 있는 게 참 뭐 어쩔 수 없지만 불편하죠. 그러니까 플러스 사이즈 모델은 그냥 뚱뚱하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냐, 뭐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불쾌하죠. 왜냐면 제가 모델 그 워킹 수업을 하면 워킹을 연습 트레이닝에 들어가면 보통 4시간 정도를 쉬지 않고 연습하거든요. 가만히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거는 뚱뚱한 사람에 대한 편견과 비슷한 거예요. 뭐 이를테면 어떤 노력을 하지 않고도 그냥 타고나기를 체질이 날씬한 사람은 자기 관리를 잘한 게 되고 별로 그렇게 막 많이 먹지 않는데도 그냥 체질적으로 뚱뚱한 사람은 자기 관리를 못하고 게으르고 그런 사람으로 인식되는 그런 편견들이 아직까지 많이 존재를 하죠. 근데 네, 그런 것들을 어느 순간에는 모델로서도 활동도 중요하지만 그런 편견을 뭔가 해소하는 역할을 해야겠다라고 다짐한 계기가 된 것도 있어요.
사실 요즘 사람들이 가진 가장 큰 많은 문제들 중에 그 중에 하나의 가장 큰 문제는 모두들 이렇게 되게 화가 나 있다는 것 같아요. 뭐 직장 상사가 됐든 친구가 됐든 뭐 뭔가 이제 스트레스를 받는데 그 스트레스를 풀 데가 없는 거죠. 그래서 먹는 걸 즐거움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스트레스를 푸는 하나의 어떤 그런 일환으로 생각을 해요. 그렇게 되면 건강을 해치게 되고 당연히 살이 찔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게 먹는 것에 대한 순수한 그 쾌락을 누려라 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네. 네, 저는 김지양이고요. 앞에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플러스 사이즈 모델이자 요리사입니다. 네. 혹시 저에 대해서 알고 오신 분, 제가 누군지 그 전에 한 번이라도 본 적이 있다 하시는 분 손을 좀 들어주시겠어요? 몰라도 상관은 없어요. 사는데 크게 지장은 없으니까요. 네. 오늘 제가 할 얘기는 다이어트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델이에요. 네. 저를 이렇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한번 쭉 훑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네, 편하게 보시라고 옆으로 나와드릴게요. 네. 이름에도 모델입니다. 저를 설명하기 위한 숫자가 2개가 있는데요. 자, 이 숫자는 뭘 의미할까요? 사이즈. 몸무게 맞추셨어요. 사실 모델들은 본인의 사이즈가 본인의 이력서예요. 네, 어느 학교를 나오고 나는 어떤 전공을 했습니다와 같은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도 모델들이 밝히지 않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몸무게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몸무게를 밝히지 않으면 사실 이슈가 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사이즈, 여자의 사이즈를 잘 숫자로 가늠을 못한다고 할까요? 네. 거꾸로 생각하신 분들도 있을지도 몰라요. 네. 네. 제가 몸무게가 70kg입니다. 그리고 사이즈가 88 사이즈고요. 70kg은 어느 정도인지 대충 감이 오는데 88 사이즈는 잘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남자분들 특히. 근데 여자분들은 다들 아시겠죠? 네, 이게 접니다. 여러 가지 제 경력들이 있는데 저는 그 미국에서 가장 큰 플러스 사이즈 패션 위크인 풀 피겨 패션 위크에서 데뷔를 했고요. 이 사진은 아메리칸 어페럴이라는 브랜드의 플러스 사이즈 모델 컨테스트 온라인에 지원했던 사진이고 전 세계 998명 중에 7위를 했던 사진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자, 저는 플러스 사이즈 모델이에요. 플러스 사이즈 모델은 뭘까요? 혹시 아시는 분? 플러스 사이즈 모델이 뭔지 아시는 분? 네, 플러스 사이즈 모델은 그냥 모델이랑 똑같습니다. 네, 저는 런웨이 패션쇼 모델로 데뷔를 했고요. 뭐 화보 촬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뭐 카탈로그 촬영 이런 것들을 일반 모델들과 다름없이 하고 있어요. 플러스 사이즈 모델, 네, 익숙하지는 않죠. 플러스 사이즈 모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혹시 아시는 분은 더더욱 없겠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시는 분? 네, 없으실 것 같네요. 네,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분들은 그냥 먹기만 하면 되는 줄 아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냥 먹고 그냥 살이 찐 상태면 그냥 아무나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뭐 워킹 수업을 하고요. 그리고 뭐 몸매 관리를 하고, 네, 다이어트 또 하나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오늘 하려고 하는 얘기는 다이어트에 관한 건데요. 다이어트가 뭔지 아시는 분? 다이어트는 식이요법이라는 뜻이에요. 사실은 영어로 하면 의미가 더 정확해지는 것들이 가끔 있어요.
네, 다이어트가 그 중에 하나예요. 이런 다이어트를 통해서 네, 식이요법을 통해서 네, 몸무게, 체중을 조절하고 건강한 상태로 몸을 돌리는 그것이 다이어트의 원래 뜻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들은 왜 다이어트를 하시냐는 거죠. 자, 고개 끄덕거리는 여자분 왜 다이어트를 하시나요? 네. 네. 특별히 다이어트를 열심히 하진 않았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드는 이유가 일단은 조금 말랐을 때 옷을 입기가 편하고 또 아무거나 걸쳐도 더 잘 어울린다 뭐 이런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편의성. 네. 그쵸. 자, 다이어트를 시도해 본 적이 있습니다. 손 들어봐 주세요. 다이어트. 아무도 안 하시나요, 다이어트? 다이어트 해본 적이 있다. 네. 제가 지금 잘 보이진 않지만, 네. 자, 다이어트를 왜 하는가가 중요해요.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이런 이유로 다이어트를 여자분들이 많이 하세요. 살을 빼고 예뻐지고 싶어서. 네. 살을 빼고 예뻐지고 싶어서. 자, 근데요. 죄송하지만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렇다면 당신의 다이어트는 이미 실패한 거나 마찬가지다. 왜냐면 날씬하다는 말은 예쁘다와 같은 말이 아닙니다. 날씬하다는 말은 같은 말이 아니에요. 예쁘다는 말과. 날씬한 건 그냥 몸의 체형의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지 아름다움을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보통은 그렇게 오해들을 하고 다이어트를 시작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실패해요. 이유가 잘못됐기 때문에. 자, 다이어트의 6하원칙이 있어요. 글을 쓰는 것과 똑같이.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그리고 가장 중요한 왜. 왜 다이어트를 하는가. 왜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유는 굉장히 중요해요. 예뻐지고 싶은 욕망은 누구에게나 있기 때문에 그게 잘못된 건 아니거든요. 그러나 뭐라고 해야 할까요? 좀 부정확하죠.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시작하는 이유로는 뭔가 조금 더 구체적인 이유가 필요하다는 거죠. 다이어트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 그럼 구체적인 이유가 없었을 때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다이어트를 보통 시작하려고 결심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뭘까요? 뭘까요? 안 먹어요. 헬스장에 등록하는 겁니다. 헬스장에 등록하는 게 다이어트를 시작하는 분들이 제일 먼저 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엔 뭘 할까요? 그 다음엔 뭘 할까요? 안 먹어요. 네, 계속 안 먹어요가 나오고 있어요. 네. 핑계가 생겨요. 네, 헬스장에 등록하고 나면 핑계가 생겨요. 그래서 사정이 생겨서 운동을 빠질 일이 반드시 생깁니다. 자, 그 다음엔 무슨 일이 일어나면 식사량은 그대로 유지되거나 아니면 늘어나요. 네. 물론 뭐 샐러드나 닭가슴살 그리고 뭐 무슨 프로틴 쉐이크 이런 걸로 뭐 식이요법을 병행하기도 하지만 한 번씩은 과식을 하게 되죠. 회식을 가게 되고. 자, 그러면 몸무게의 변화가 없거나 늘어납니다. 자, 운동을 핑계가 생겨서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식사량을 조절하지 않으면 그러면 몸무게의 변화가 없을 수밖에 없겠죠. 그쵸? 네. 혹은 폭식을 한다면. 그쵸? 자, 그 다음에는 스트레스를 받아요. 운동에 못 가서. 아니면 살이 빠지지 않아서. 그러면 폭식을 합니다. 혹은 야식을 먹거나 네, 그런 이유로 운동을 포기하게 되죠. 자, 그러면 다이어트에 실패하고 체중은 다시 증가해요. 자, 여러분 다이어트에 실패하지 않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시도하지 않는 거예요.
다이어트를 하지 않으면 다이어트에 실패하지 않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부작용이 생기는 단계가 있어요. 자, 스트레스를 받아서 폭식하거나 운동을 포기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아까 말씀하셨던 단식의 단계는 사실 이때 일어나요. 네, 가장 많이 빈번하게 단식을 하는 건 이때예요. 단식, 다이어트 보조제. 자, 그러면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네. 자, 이렇게 되면 다이어트 실패하는 거예요. 체중을 감량해야 되는 순간, 그 상황이 행복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네. 근데 이 다이어트조차, 이 과정 전체가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일이 되는 거예요. 네. 저는 어떤 일도 스트레스를 받아서 하면, 네,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고 얘기하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이어트 실패하는 이유는 불분명한 이유, 불분명한 목적, 그리고 불충분한 동기. 제가 일부러 다이어트를 해서 몸무게를 감량한 건 아니지만 처음 모델을 시작했을 때 내가 모델이 돼야겠어. 이거 아니고는 그런 순간이 있어요. 누구에게나. 여러분들도 다 한 번씩은 겪으셨겠지만 이 일이 아니면 안 되는 순간. 어떤 일과 내가 하려는 어떤 일과 내가 벼랑 끝에 만나서 돌아갈 수도 다른 일을 선택할 수도 없는 순간이 있어요. 네, 그러면 사람은 아주 간절해집니다. 제가 4시간씩 워킹 연습을 할 수 있었던 이유도 그것 때문이었고요. 그런데 그런 이유가 없으면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다이어트 하시되 오롯이 나를 위해서. 이 말은 충분한 분명한 동기를 가져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이어트를 하시되 이게 정말로 나한테 필요한 일인지, 그냥 내가 남들이 다 예쁘다고 하는 몸매에 맞추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닌지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까 말씀드렸죠. 다이어트에 실패하지 않는 건 다이어트를 시도하지 않는 거. 다이어트 하지 마세요. 왜? 살 빼서 예뻐지고 싶으신 거면 다이어트 하지 마세요. 왜냐? 살 뺀다고 안 예뻐지니까. 살 뺀다고 예뻐지지 않는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미 예쁜데 살 뺀다고 뭐 예뻐져? 거짓말 같죠?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제가 25세 모델 일을 시작했어요. 제가 지금 29이고요. 제가 원래부터 몸무게가 많이 나갔던 건 아니에요. 제가 키가 165에 몸무게가 54kg 정도? 아까 말씀하신 표준 체중이 안 되었던 시절이 있거든요. 그 시절에 제가 만나던 남자친구가 뭐라고 했냐면요. 너는 살만 빼면 완벽해. 그 시절에 제 몸무게가 54kg였고 사이즈가 5 정도였어요. 5 반 정도? 그리고 남자분들도 계시고 뭐 여자분들도 계시지만 제 바스트는 그대로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살쪄서 커진 게 아니에요. 네. 자, 근데 20살 때, 그러니까 아주 어렸을 때 사진을 보니까 그땐 예쁠 수밖에 없죠. 몸무게가 더 적게 나갔으니까. 그 다음에 대학에 입학했을 때, 그때 몸무게가 한 15kg 불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몇 킬로냐? 한 60에서 65kg 정도? 네. 그때 보니까 25살 때 그 사진들을 본 거죠. 그때 사진을 봤는데 살은 좀 쪘는데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 그러고서 또 1년 후에 여러분들 대학 나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느 순간에 살이 빠지는 시점이 있어요. 그쵸? 살이 잠깐이라도 빠지는 시점이 있어요. 그 시점에 사진을 다시 들여다보니까 그때도 좀 괜찮은 것 같은 거예요. 좀 통통하긴 하지만. 그러고 나서 또 1년 후에 사진을 봤는데 물론 거기서 또 몸무게가 불었죠. 그때 맥시멈을 아마 70kg 그때 이미 찍었던 것 같아요. 자, 괜찮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여자들은요, 안 나온 사진을 남겨놓지 않아요. 안 나온 사진은 그냥 세상에 존재할 수 없어요. 네, 이미 다 폐기 처분해서 싸이월드에 남아있지 않아요. 네.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어느 순간 예뻤어요. 그쵸?
그리고 그걸 그땐 몰라요. 근데 지나가고 나면 알아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뭐였냐면, 아, 나는 늘 예뻤는데 내가 몰랐을 뿐이구나. 그러면 그 얘기는 뭐예요? 난 지금 당장 예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이어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자분들은 가끔 그렇게 착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남들이 내가 예쁘다고 얘기를 해줘야 내가 예쁘다고 생각을 하는, 남들이 너 너무 예쁘다 오늘, 막 그런 남들의 이야기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는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요, 나예요. 내가 오늘 예쁘다고 느끼지 않으면 난 안 예쁜 거야. 아무리 막 주변에서 너 오늘 머리 잘 됐다, 화장 잘 먹었네 해도 내가 마음에 안 들면 그건 오늘 안 예쁜 날인 거야. 그쵸? 네. 결국은 내가 나를 예쁘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예쁘다고 생각해주지 않는다는 거죠. 다이어트를 하는 것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뻐지는 것은. 네. 봄이고 여름이 한 2달 아마 좀 더 빨리 올 것 같고, 올해는 좀 더 더울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이제 슬슬 다이어트 시작해야 되는데, 옷 맞는 거 없는데 봄옷도 사야 되고, 네, 아마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왜 다이어트를 하려고 하시는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그런 순간을 가지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오늘 이야기를 좀 마무리하고 싶고요.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냥 당신은 지금 가장 아름답다는 거. 제가 가진 슬로건이 있어요. No matter what, you are beautiful 이라는 슬로건이거든요. 사이즈와 상관없이, 여러분의 몸무게랑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늘 아름답다는 걸 기억하시고 하루하루를 사시면 이 봄이 조금 더 아름답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